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두각학원에서 진선여고 1 영어를 맡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재밌는 골든 티켓이라는 이 제목의 의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약 4개월간 24kg라는 다이어트에 살 감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변 분들이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은이 완전 극지 않은 복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극지 않은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또 그저께 영화 원카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원카의 원작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면 찰리가 그 원카의 초콜릿 안에서 골든 티켓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초콜릿 공장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선여고 영어가 조금 어렵지만 저와 함께하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고득점 받아가실 수 있다. 우리 학생들도 고득점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재밌게 골든 티켓으로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한번 지어봤고요. 네, 저는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 심화 전공을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영어 교육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교직이수도 하여서 전교사 교원 자격증 2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저희 어떤 얼굴을 보시고는 좀 동안이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사실 경력과 나이는 그리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경력과 나이를 지금 여기서 막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설명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성적 상승을 이뤄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설명의 이제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득점 키 딱 3가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센스 있는 영어 그리고 에센스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저의 에센스 영어 강좌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고득점을 대비를 해드리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케어하고 또 밀착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빠르게 출제 경향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진선여고 자체는요 31문항 정도로 문항수 자체는 타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출제 범위가 타 학교보다 조금 많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듣기가 5문항이 나오고 다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가 2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진선여고는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실가마다 세듀 300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부교재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고3 수준의 그런 EBS 연계 지문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문학 독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렵게 이제 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빈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휘 어법을 제가 같이 묶어놨죠. 진선여고의 스타일입니다.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이라고 하는 어휘 어법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법을 따로 출제하는 것도 합쳐져서 10문항 정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일치가 8문항 정도 있고요. 그 내용일치 문항은 다 3.1점으로 진선여고에서 가장 높은 문항 배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일치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일치가 좀 까다롭고 좀 많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배열은 2문항, 듣기 5문항인데요. 순서 배열 2문항을 앞에 둔 이유는 순서 배열 배점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 2문제라고 해놨지만 사실상 소문제까지 포함하면 한 4문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컷 변화를 보시면요. 내용일치와 그 다음에 이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문제 등과 서술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022년의 등급컷에 비해서 2023년 등급컷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3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89점이 22년도에는 3등급 컷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89점 정도면 사실 2문제 정도를 더 맞추게 되면 1등급까지도 되는 1등급과 2등급 중간에 있는 그러한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일치랑 어휘어법을 같이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내용일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이 문제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과 함께 단어들을 막 배열한 다음에 동사를 변형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작 서술형까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빠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 시간 부교재에서 나와 있는 출처된 지문이고요. 일단 그 지문 길이부터가 좀 많이 길죠. 이것은 이제 특허권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이것이 다 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이것을 빠르게 해석을 하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논리적인 관계까지 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다 이제 핵심
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인데요.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20년의 독점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a period of time이라고 이렇게 paraphrasing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승자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부분적으로 돈을 받는다라고 해서 partial을 반의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림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를 보시면 academic scholars, polymakers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특허권에 대해서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떠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꼼꼼하게 읽어야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ACE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 반의어를 잘 체크하고 내용에 대해서만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변별 선지들은 아무래도 B번과 D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B번을 보면요. informal system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지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patent system이랑 unlike,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 한 줄, 그러니까 informal system이랑 patent system은 달라 이렇게 딱 한 줄만 보고도 patent system이 우리가 특허권이잖아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페이턴트 시스템이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인포멀 시스템은 법적인 권리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를 아이들이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D번 같은 경우에도요. 딱 지문에는 한 줄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들한테 특허권 때문에 이제 너네 만든 거 공개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들한테 왜 숨기도록 만들까라고 why라는 물음을 던져봤어야 돼요.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허권을 따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학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숨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왜 그럴까? 단순히 이제 내용이 있으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밑에 드러나는 관계나 유추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문학 독해 지문은요 좀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 내용 말고도요 생물 지문이라든지 과학 지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손에 잡힐 수 있게끔 쉬운 예시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행간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BCD 선지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그런 빠른 영어 선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감각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이 영어 강좌에서는요. 주간지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간지는 매주 나가는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간지에 제가 정말 컨텐츠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 주간지의 모든 것을 담았는데요. 여기 내용 일치를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페이턴트 시스템에 관련해서 제가 만든 주간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지금 1, 2, 3, 4, 5번 이렇게 true, false 문항으로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사고 과정, 저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true, false 문항으로 내용일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와 B 이래서 비유적으로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설명해라 라고 해서 정말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득점 키,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기출문제에 해당하고요. 정말 길기도 길지만 이렇게 선지들을 보시면 어법이 바뀌거나 어휘가 틀리거나 이런 식으로 어휘 어법을 두 개 다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요. 예를 들어 제가 A번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far more relaxed and stress-free 라는 문장이 있을 때요. far를 보는 순간 핵심 어법은 far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어휘는 relaxed or stress-free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핵심 어휘 어법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빠르게 맞추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where, 관계부사 where를 접속사 플러스 부사인 and there로 선생님이 변형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법은 관계부사는 where, when, how, why 4개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관계 부사니까 부사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뀌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법에 대해서 그런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어의 포인트를 저처럼 딱 한눈에 바로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면서 본질적인 이해까지도 하셔야지만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득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주간지에 그래서 제가 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이 문제들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페이턴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자체 제작으로 이제 만든 그런 문맥상, 어법상 문제들인데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제가 이때 강조 구문으로 구문 자체도 변형한 걸 볼 수 있어요. 지선 요거는 그 지문에서도 변형이나 추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대비해서 이렇게 주간지에 반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영작 서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서술형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인 어법 실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 써라라고 하는 서술형이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내 순서를 배열하는 그러한 문제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어법 실력과 순서 배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free writing이라고 해서 영어 그냥 기본적으로 영작을 그냥 자유롭게 영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감이나 네, 그런 것들이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을 먹었다라는 우리나라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먹었다 치킨을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뒤로 간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의 구조는 달라요. 그래서 이 영어의 구조에 대한 감을 키워갈 수 있게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지듯이 이제는 무작정 암기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간지에서 4단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전체 문장 배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핵심 어법에 대해서 6개, 7개 단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배열을 해보는 연습을 처음부터 시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요. 이것에 대한 전체 문장을 이제 우리말 해석을 보고 해석을 함으로써 내가 관사를 빠뜨리네? 내가 형용사 수식어구를 빠뜨리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는 순간 우리말 해석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진선 요구 스타일이 네, 이제 우리말 해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말 해석이 없이 전체 배열을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선 동사 변형이 일어나서 추가가 된 형태라거나 바꾸는 형태까지 진행을 해서 결국 진선 요구 스타일에 그렇게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게끔 4단계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간지 외에도 또 제가 제공되는 자료들은 선필기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모두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특히 진선용어는 유의어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구문 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선용어 스타일의 문장 변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esent A with B라는 구문을 present B to A라는 식으로 바꾸는 그런 구문 변형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이 선필기 자료에 정리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약집이 또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전과목 내신이 1.1등급이었고 영어는 100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과목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내서 많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쉬는 시간에 혹은 급식실 이동을 할 때 짧게 지문 하나씩이라도 상기를 시키자라고 해서 네, 그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약집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집을 통해서 주제, 그 다음에 대표 어휘, 그리고 구문 풀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이동을 할 때나 좀 잠깐 볼 수 있을 때 지문을 상기시키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또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강조된 부분을 보여드린 샘플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기본 변형 문제들이라던가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테스트, 어법 테스트, 그 다음에 순서별, 문장 삽입, 빈칸 이런 변형 문제들도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지문 소재 관련 추가 자료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좀 설명이 어렵거나 아니면 지문 자체 소재가 어려울 때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또 제공해 드리고 더 설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더 보여드리면요. 또 리스닝, 제가 아까 빠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5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된 3, 4단어를 쓰는 식으로 이제 진선요고의 리스닝 테스트는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주간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리스닝에서 아이들이 틀리는 것은 좀 그 학생마다 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는 관사를 잘 못 듣고 또 누구는 발음은 같지만 이제 결국 철자가 다른 그런 단어들을 이제 쓰고 이런 식으로 각자 부족한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게 원인이 무엇인지 써보세요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어법과 어법 서술형에 또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법을 2가지 중에서 고르는 문제부터 이렇게 어법성 틀린 문제를 그대로 진선요고 어법 서술형 스타일로 네, 고쳐서 풀어볼 수 있게끔 이런 주간지도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 문제들이죠. 여기 문장 삽입이라던가 그리고 여기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거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관련해서도 이렇게 네,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지는 선생님 이렇게 컨텐츠가 좀 많은 거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클리닉 때는 무엇을 하나요?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클리닉 때 뭘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 이렇게 3시간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많이 배정한 이유는 우리 진선여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올 걸 저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테스트를 조금 많이 틀린다거나 혹은 공부를 해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끝까지 밀착 케어를 해서 3시간까지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매 시간마다 20문제 정도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닉 때. 그래서 매 독해 논리 테스트라고 해서 영어로 true, false 선지를 진선여고 스타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가 이제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 15문항에 대해서 true, false 문항을 고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법 3문항, 서술형 영작 2문항까지 해서 총 20문항을 이렇게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휘 테스트는 쳐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3, 4주차 클리닉들은요. 이러한 간단한 테스트를 떠나서 이것 진행하다가 우리 아이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해도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잘 배우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실전 감각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 점검 모의고사를 자체 제작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진선여고 스타일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15문항을 30분 안에 푸는 겁니다. 그런데 15문항을 30분 안에 푸는데 15문항도 제가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부교재 지문 내용 일치와 변형이 9문항이고 문맥상 어법상이 2문항, 그 다음에 어법 1문항, 그 다음에 영작 3문항, 빈칸 리스닝 2문항 이런 식으로 진선여고 출제 비중에 맞춰서 제가 엄선하게 문항 수도 다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간지와 클리닉 시간 테스트, 그 다음에 에센스 노트라는 걸 저는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드려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포스트잇에 그냥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봐야지 하다 보면 영어 봐야 할 그런 책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제 사비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여기에 그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구문, 어법, 내용일치 모든 이제 내용을 다 담으면 제가 클리닉 시간에 가서 1대1로 첨삭해드리고 점수 설계까지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칭 내신 전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물론 영어 베이스가 중요하지만 전략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20점이 오를 수도 있고 30점이 오를 수도 있고 40점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의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제가 전략과 점수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첨삭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스타일부터 해서 이제 영어 내신에 본인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학생이 잘 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점검 모의고사 결과와 주간지 성취도, 그 다음에 추가 강의, 수강 현황, 수업 태도 코멘트까지 주 1회 문자 전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면요.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직접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실제 시험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선여고 시험장에 갔을 때 학원에서 했던 게 것보다는 쉽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2개월간 43점의 성적 향상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파이널 포켓북입니다. 이 파이널 포켓북을 보면요. 주제, 그 다음에 변형 가능성, 어법 어휘 다 찝어드리고요. 특히 진선여고 경우에는요. 지문 내용일치 헷갈리는 내용이 있죠. 그 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수동태, 조동사, 관계대명사 등등 부족한 어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1대1로 제작을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맞춰서 이렇게 단권화된 포켓북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케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학생들과 이제 지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 4년간 이렇게 아직도 아이들이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3, 4년 전에 가르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또 특히 연대를 수시로 가봤기 때문에 고1 영어 내신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지금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선여고 내신 하면은 김지은 영어쌤 이렇게 이름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 다하고 있고요. 또 저는 늘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1 내신 또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고1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아이들 끝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 쌤이랑 하면 성적 오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끝까지 응원
지원을 해내면서 결국 해내도록 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대1로 개별 학생 맞춤 밀착 케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좀 구문이 어렵다, 그 다음에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어법이 부족하다 하셔도 고1 지금 이제 잡으시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지금 잡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와 강의 영상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Q&A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아예 시험 전날이 되면 아이들 카톡방에 상주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지문이 안 올라오면은 제가 더 애가 타고 막 불안해가지고 너네 공부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쌤도 밤샘 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밤샘을 해서 내 학생들을 독려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걷거나 제출하기 전까지 어려워하는 모든 질문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때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외모, 공부, 진로, 인간관계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게 고민이 저도 이제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죠, 그때. 그래서 네, 이러한 고민들을 저와 함께 이제 말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또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쌤 덕분에 이 정도라도 받았다라고 이제 어려운 시험에서 1, 2등급 받은 친구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것이고요. 쌤 수업 이해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43점 성적이 상승했던 아이랑 클리닉, 포켓북으로 클리닉한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끄럽지만 넣어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독해 특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독해 특강은요, 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반 진행되고 있고요. 진선여고에서 정말 중요하게 제가 고득점 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일치, 서술형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어법 어휘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혹은 3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이렇게 2시간 중에 선택해서 오실 수 있고요. 첫 회는 무료라는 점 네,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마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주말 클리닉이잖아요. 평일 클리닉도 최소 주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어떤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주 2회에서 4회까지도 모두 가능하니까요. 학생 스케줄을 맞추어서 그렇게 평일 클리닉까지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조금 빨랐죠? 그럼 이것으로 진선여고 네, 영어 과목 내신 대비 설명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